곧이어 이화수와 함께하는 주간 경제동향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주간 경제동향의 이화수입니다. 흔히들 조지 소로스나 워렌 버핏 같이 뛰어난 직관과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시장을 흔드는 사람들을 시장에서는 큰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로스가 퀀텀 펀드를 통해서 영국의 파운드화에 투자를 해서 영국 중앙은행을 항복시킨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최근 워렌 버핏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2%가 약간 넘는 수준으로 크게 좋지도 그렇다고 크게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입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일은 미국의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금리가 유럽보다 크게 높다면 수출에도 좋지 않을 것이며 유럽이 저금리인 환경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문가인 그들의 의견은 한 번쯤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어쩌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뉘다 보면 시장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간 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경제 뉴스 중에 주목할 만한 소식을 되짚어보는 위클리 이코노스팟 시간입니다. 이번 주 최고의 화두는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의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과 2%가 넘는 물가 상승률이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에 시장이 일희일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일 중요한 지수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였습니다. 8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17만 3천 명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2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지난 5월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노동시장 참여율 역시 전월과 비슷한 62.6%를 기록하면서 38년 만의 최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이보다 앞서 발표된 8월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51.1을 기록하면서 지난 2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월의 52.7은 물론 시장의 전망치인 52.6보다도 낮은 숫자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가 미국의 제조업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실업률은 5.1%로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는 예상치인 5.2%보다 낮은 수치로 2008년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특히 시간당 임금 역시 8센트, 0.3%가 늘어나며 전망치인 0.2%를 능가하였습니다. 결국 고용은 줄어들었지만 실업률은 낮아졌고 제조업 지수 역시 낮아지는 등 경기 관련 지표들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경기에 관계없이 시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음 주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정부 지출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8월까지 56조 9천억 루피아의 자본 지출을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위해 집행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전체 예산의 20.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월 말까지 38조 6천억 루피아를 집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47.4%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2013년 8월까지 60조 6천억 루피아가 집행됐던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이코노스팟이었습니다. 다음엔 박예지 아나운서가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경제지표 코너의 박예진입니다. 오늘도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9월 10일 미달러당 14,330루피아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시장의 우려감이 증가하면서 환율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원화 환율은 주중 대형 수급 재료가 나오면서 한때 1,200원 이상이 상향 돌파되기도 했지만 주식시장의 반등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9월 10일 미달러당 1,194.4원으로 전주 대비 4.4원 상승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9월 10일 8.34원으로 전주보다 0.12원 하락했습니다. 한 주간 루피아화 환율의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9월 10일 9.23%로 마감하며 9월 3일 대비 0.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9월 10일 4,343포인트로 전주보다 하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지속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3조 6천억 루피아에서 4조 9천억 루피아까지 등락을 보이며 전주보다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인니비즈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조코이 대통령은 실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였던 경제정책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코이 정부의 첫 번째 정책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번 정책을 통해 국가 산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며 국제 무역을 증가하고 관광 사업을 촉진시키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의 목표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89개의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관료주의에서 탈피하고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각종 면허 제도가 간소화됩니다. 많은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건설 계획이나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단순화시킨다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정부 지출이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여 정부 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성과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특별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르민 나스티온 경제조정 장관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은 3번에 나누어 실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 이외의 추가적인 일부 정책들은 이달 말 안에 발표될 것이며 그 외 나머지 정책들도 늦어도 10월 안에는 시행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방 재정의 사용을 독려하여 도로나 교량 같은 기본적인 사회 간접 자본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 오제가는 여행객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국내 은행 이용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은 앞으로 미화 5만 불까지는 여권만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5만 불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실물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된 모든 관료와 기업인들이 힘을 합쳐야만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하철과 같은 중전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벼운 전기철도를 경전철이라고 부릅니다. 수송 능력이 우수한 반면에 건설비나 인건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고속철도 사업을 백지화하였던 조코이 정부는 이번에는 자카르타 권역을 운행하는 경전철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만미니에서 있었던 착공식에서 조코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을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 사업은 자바섬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슬라웨시나 파푸아 지역에서도 교통 인프라 사업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경전철 사업은 2012년부터 논의되어 온 사항이었습니다. 당시에 같이 논의를 시작하였던 트랜스자카르타 버스나 지하철 사업은 이미 시행이 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경전철 사업은 오는 2018년에 개최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전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영개발업체 아디까야의 키스오 다르마완 사장은 기한을 반드시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에게 낮은 운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총 공사비인 23조 루피아, 미화 기준 16억 7천만 불의 70%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30%는 향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운영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요금은 15,000 루피아 정도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는 2단계로 시행될 예정이며 첫 번째 단계는 총 24km로 찌부부르에서 짜왕을 지나 자카르타로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16년 4분기에 공사를 시작하며 버카시에서 짜왕까지의 구간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카르타 시내 구간의 공사에 대해서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는 9월에 입찰을 시작하여 내년 1월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카르타 시내 구간은 총 21.6km에 달하는 끄바요란에서 클라파가딩 구간과 총 30km에 달하는 시내에서 공항까지의 구간입니다. 경전철의 운행 속도는 시속 80km 내외이며 최대 300명의 승객을 수용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조코이 대통령의 말처럼 빨리 착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정보통신기술부의 루디 안따라 장관은 루피아 가치의 하락으로 장비 조달 비용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통신기술로 알려진 4G를 도입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G 사업의 도입은
정보통신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최우선 사업이라는 설명입니다. 루디안따라 장관은 4G 서비스의 도입은 단순한 정부의 사업이 아닙니다. 정보통신 사업의 발달과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관련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통한 자원의 투입과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지원, 그리고 이러한 지원의 보장을 신뢰하는 많은 투자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정보통신 사업은 향후 최대 14조 루피아에 달하는 수익이 가능한 전도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제개혁센터의 핸드리 사파르니 집행이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좀 더 통신 사업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통신 허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루피아 환율의 가치가 98년의 외환 위기 수준까지 하락하였지만 아직까지 통신 산업의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도네시아 통신운영협회 알렉산더 루슬리 의장은 단기적으로 지금이 루피아 약세가 통신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지금의 환율이 미래의 투자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인 4G 사업은 인터넷을 더욱 최적화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통신 사업의 투자가 지금의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게 루피아 환율인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환율의 상승이 내년 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해외 투자 자본의 이탈을 막는 방법이 오히려 낫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인도네시아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정책과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도네시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최근의 환율 상승이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소매 유통업자들은 다음 달에 최소 6에서 7%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과 음료 제품들은 5% 정도, 전자제품들은 10에서 12%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대로라면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일반인들도 직접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는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고 국민들의 삶을 보다 낫게 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 do